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피부가 편편하면서 두터워지는 편편 태선, 리첸 플래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한의원은 모든 질환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또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편태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저희 환자분이 발목 주변에서 이렇게 태선이 엄청 심한 상태로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피부가 두터워져 있고요. 또 건조하고 각질도 많이 있죠. 뭐 가려움증도 당연히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치료 사례인데요. 겨드랑이 부위라든지 배꼽 주변에 태선이 심한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들입니다. 치료는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 방법과 치료 원칙이죠. 그걸 원칙에서 벗어나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말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희 한의원은 이제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질환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아야 그때부터 질환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이 심부 온도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 생존의 4대 법칙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때 모공이 닫힌다.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이 네 가지 현상은 남녀노소 체질 불문하고 동물, 식물 불문하고 모든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다 동일하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편편태선의 정의부터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편태선은 피부와 점막의 병변이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 이렇게 서양의학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 피레토의학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구진 태선의 증상이 나타난 그런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태선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들은 많습니다. 근선, 어린선, 광택태선, 선상태선, 이런 태선 질환도 많은데 특히 이제 태선도 편편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을 편편태선이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인으로는 아직까지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바이러스의 감염이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다, 또 면역학설, 약물, 유전, 이런 요인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피레토 의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설보다는 어떤 경우든 이 병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병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고 그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고 병이 생겼는데 그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편편태선을 동반하고 있을 때 그때는 편편태선이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대부분 저희 한의원에서는 같습니다. 심부 온도가 낮고 모공은 닫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염증의 형태 또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때 특징에 따라서 병명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편편태선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분류를 본다라는 것은 태선의 큰 아웃라인을 우리가 좀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너무나 쉽게 또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편태선은 비후형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어떤 경우는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자, 비후가 된다는 소리는 뭔가 조직이 정식하는 거죠.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비후가 된다라는 거고, 표면 장력과 응력이 공존하는데 이게 만성화될 때는 이게 계속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이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중앙부가 위축이 되듯이 이 피부 조직 또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윤상형은 이제 어느 열 에너지가 하나에 탁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부위에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 동심원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윤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광선형은 지금 현재 편편태선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빛을 쬐게 되면 더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또 광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궤양이나 수포형인데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응력, 밀어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 때 피부 점막이 떨어지는 궤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낼 때는 볼록의 윤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혈청이 찰 때는 수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궤양형이 생길 수도 있고 수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후, 위축, 윤상, 광선, 궤양, 수포형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구진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도 보면 작고 표면이 평평하다, 다각형의 형태를 보이며 중심부는 약간 함몰되어 있다. 중심부는 왜 함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목의 안쪽, 대퇴부의 내측, 발목, 손등, 음경의 기두부에 호발한다. 열 에너지가 어디로 잘 쏠린다고 그랬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죠. 잘 한번 보세요. 관절 쪽은 손목, 발목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퇴부의 내측이나 또 손등, 음경 이런 부위는 마찰이 많은 곳이잖아요. 조갑은 얇아지고 능선의 출현, 조갑 함몰 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또 열 에너지가 마찰이 많은 쪽 열이 쏠리다 보면 손발 끝에서 열이 쏠릴 수도 있고 그때 염증이 될 수 있는데, 이 열 에너지는 이제 모공이 손발 끝에서 모공이 이렇게 닫혀서 열은 상대적으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려요. 그럼 상대적으로 유치 압력, 밀어낸 힘은 약해지거든요. 그때 조갑에서의 함몰이 생기고 또 능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조갑 자체는 얇아질 수가 있죠. 자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조갑도 단단해지고 두터워지는데, 이게 반대로 상체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유치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급성기에는 소양증이 심하다. 모공이 다친 거죠. 모공이 다칠 때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거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자, 개분호 현상은 이제 피부에 염증이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똑같은 또 형태의 염증이 될 때, 태선이 계속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때, 그럴 때는 이제 개분호 현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편편태선의 증상까지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